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간 이슈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포인의 주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포인의 메인 세력은 기관 투자가인데 그 중에서도 영기금인데 잠시 뒤에 어떤 그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포인의 추세 전환은 작년 4월 이후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기업의 스타트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영향, 앞으로 흐름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원 테마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향후 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내용도 알아보고요. 기본적 분석, 포인의 성장 가치,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포인의 성장 가치를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의 지난주의 수급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인데 지난주 외국인은 전체 27만 주 정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28만 7천 주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2만 6천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고가는 7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다음 저가는 6만 2,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6만 5,400원이었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 내역은 잠시 뒤에 제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관심 기사입니다. 6월 28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장 중에 나왔다면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였는데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먼저 포인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포인의 가스전 개발과 운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그 업계에서도 포인이 탐사, 개발, 운영까지 모두 경험한 국내 유일한 민간 기업이란 점에서 포인이 굉장히 참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보고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업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난주 흐름에 보면 전선 전력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냐면 AI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AI 반도체가 테마와 이슈가 되고 있고 주가도 강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엔비디아나 이런 주가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 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I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돼요. 충분한 전력이. 그런데 이제 그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보게 되면 이렇다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된 전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력 수요가 안정적인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력은 아무래도 저탄소 영향을 좀 잘 고려한다고 치면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고 치면은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 그다음에 또 원자력 등등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그중에 좀 메인은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장 유력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 AI 반도체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있어야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에 강하게 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선, 전력 이런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는 이미 충분히 올랐고 그나마 덜 오른 게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미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특히 미국 관련 기업들을 여러 가지 토픽으로 추천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인의 기술적 분석.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내용을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점은 62,100원이고 고점은 69,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검은 줄로 이렇게 쭉 표시해 놨는데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봉 아래 꼬리는 제외하고요. 이 봉 마감으로 보면 한 주간에 지난주 약 2주 동안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2주 동안에 보면 62,100원이 기본적으로 종가 기준 저점이에요. 62,100원이 고점은 이른바 정확하게 그 주가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고점 윗꼬리 빼고 71,000원 정도가 박스권이에요. 따라서 69,000원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 69,000원, 그 다음에 62,100원이 박스권인데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따라서 거래량 흐름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세웠죠.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거래량이 이제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적어도 최하 거래량 240만 주, 최고 거래량 한 510만 주, 520만 주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박스권 내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원 테마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유안타 보고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제 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수소, 그 다음에 LNG, 풍력,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이런 저런 흐름으로 봤을 때 포인이 앞으로 계속 관심과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도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좀 구체화돼요.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봉을 쭉 보시면 봉이 좀 그 작았죠. 이렇게 보시면 작았어요. 그죠? 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7만 1,000원까지 올라가고 6만 2,100원까지 떨어졌는데 주가가 상단과 하단은 이 6만 5천원 그 다음에 이 범주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 전에 6만 4,400원에 끝난 주가가 이렇게 한 주보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1,000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2주 전에 이렇게 봉 차트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주 전전주에 이렇게 음봉 크게 왔다 갔다 했고 거래량 받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양봉을 내면서 봉길이 얇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환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면 매수하고 또 매수해서 가격 올라오면 기대수를 파는 사람도 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기관 이른바 단기 트레이딩 물량도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 9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폭탄 매물이 100만 주씩 나오고 그 다음 오후에 싹 걷어들여서 싹 다시 한번 주가를 세우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는 최종 매도 매수 물량은 보합 같거나 한 10만 주 매도했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매도하는 물량은 거의 70만 주, 100만 주 이상 사고 팔고를 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 흐름으로 보게 되면 포인의 주간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도 강하다. 그러니까 급등각도 있고 기간 조정각도 있는데 이 흐름으로 보면 완만하게 매물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수급 구조에서 기관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12만 주 정도의 기관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줄었다.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미얀마 가스전 추가 개발 공시는 2027년도 앞으로 이제 한 2년 지나면 되죠. 27년도 생산성을 더 높인다는 그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호주 세넥스 가스전도 26년도에 추가 생산이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진다. 그다음에 동해 가스전 이슈가 후속 대책 회의가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슈는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심도는 높다. 따라서 7월 첫째 주, 둘째 주 흐름이 포인의 주가 흐름도 매우 좀 그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요, 2분기 실적은 2,700억, 8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에는 부합한다. 그리고 AI 반도체 테마 후속으로 전력, 전선 이런 테마가 들썩이죠. 그리고 앞으로 메인 AI 반도체 HBM 테마가 주춤하게 되면 이제 AI 반도체의 이른바 이제 2차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흐름 속에도 포인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평가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회사로 가고 있는 포스코 인터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매우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본적 분석. 앞으로 포스코 인터의 성장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성장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장 가치 분석은 포스코 인터는 상사주가 아니라 이미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의 투자, 1차 투자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2차 투자가 26년부터 29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투자가 되면서 실적을 거둬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 흐름을 가고 있고 일단 24년도도 영업이익은 한 1조 1천억 정도, 순이익은 한 7천억 전후 이렇게 예상이 돼요. 하지만 본격 성장은 2026년도부터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그 투자의 흐름이 반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산업 사이클이 길어요. 이른바 유틸리티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가스전을 탐사, 개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신안 쪽에다가 막대한 양을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이 1년, 2년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5년간의 굉장히 큰 인프라의 투자의 시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투자도 길고 회수도 길다. 하지만 그 회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 기업 가치는 더 점프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잠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이제 과연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작년 말에 포인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앞으로 포인은 친환경 에너지 종합회사로 간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자원 탐사 시추 개발, 매장량을 확대해서 이렇게 CCS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트레이딩 터미널, 지금 광양 쪽에다가 트레이딩 터미널을 만들고 있죠.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 LNG를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국내 열 발전소에다가 계속 더 단가를 더 싸게 해서 올리겠다.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발전 사업, 지금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직접 운영하죠. 그래서 저탄소 기반의 LNG 기반의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생, 수소 친환경 에너지를 탄소 중립으로 선도하겠다. 이게 이제 큰 메인이에요. 탄소 중립은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전부 다 모든 세계가 저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50년도에는 제로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인은 그쪽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1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성장 전략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장 전략은 지금 22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NG를 연계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LNG 터미널은 지금 22년도에는 지금 73만 킬로리터 정도 하고 있는데 30년도까지 314만 킬로리터까지 극대화하겠다. 이 부분도 잠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발전 용량은 지금 3.6 기가와트 만들고 있는데 30년도에 6.7 기가와트 이것은 전력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반도체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전력 테마, 전선 테마가 들썩들썩하잖아요. 당연히 포인트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가치가 아직 부각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풍력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LNG 사업은 지금 또 EP 사업이죠. 가스전 개발 사업. 이 부분은 이제 그 미얀마, 호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광구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22년도에 1.6인데 26년도에는 1.9, 그 다음에 30년도에는 2.5 TCF까지 끌어올린다.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P, 탐사 시추 개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해 가스전의 유력한 그 국내 업체라는 것이 보시면 탐사, 개발, 생산, 운영 경험을 다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른바 LNG 가스를 이른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포집을 해가지고 운송을 해서 저장을 해서 저가에 공급한다. 그런 어떤 미래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기본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이딩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에콰터미널을 앞으로 24년까지 지분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LNG 거래량을 확대해서 전용선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LNG를 가져올 수 있는 전용선을 더 확보를 하겠다.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6만 원대 중반에 가고 있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현대 일렉트로닉스가 지금 30만 원 가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주가는 2만 원 남짓밖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30만 원 가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포인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적정 주가는 15에서 17만 원 정도를 본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흐름으로 보면 이 미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꼭 쥐어져야 그때 살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밀짚 모자는 이른바 겨울에 사는 겁니다. 밀짚 모자 여름에 쓰는 거죠. 해양 햇빛이 쨍쨍 짤 때 여름에 쓰는 건데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포스코 인터의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 보시면 좀 그리면서 할까요? 네, 됩니다. 자, 포스코 인터의 실적을 보시면 24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654억을 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가 1,391억에 영업이익을 냈고요.
소재에서 1268억 이렇게 됐습니다. 소재라 하면 뭐 이것저것 뭐 철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EP 보세요, EP. 여기 이제 그 LNG 개발 쪽인데 EP를 쭉 보시면 EP를 쭉 보시면 작년에 23년도 1쿼터에 1분기에 매출액이 1,355억, 작년 4분기에 매출액 1,279억, 올해 1분기에 매출액 1,211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74억, 작년 1분기 127억 54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 EP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2차, 3차로 이제 활용하는 매출 단위가 커집니다. 주로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터미널 발전 사업 한번 보세요. 이쪽에 터미널 발전 보시면 올해 1쿼터에 1분기에 보시면 매출액이 2,690억인데 영업이익이 77억 나왔죠. 그죠? 그런데 발전 부분 보세요. 발전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쿼터에 매출액이 9,100억인데 영업이익이 538억인데 작년 4분기에 366억. 그런데 올해 1쿼터에 600억이 나왔어요. 따라서 올해 2분기의 실적이 이쪽 발전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동률 보세요. 터미널 가동률이 50.1로 올라갔고요. 발전 이용률은 38%예요. 앞으로 LNG 광양 터미널 가동률은 매우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 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부분 매출 단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제 소재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포스코 인터는 에너지 사업 매출이 더 많다. 이 철강 소재보다. 철강 사업에서 그 영업이익이 451억. 그 다음에 친환경에서 338억입니다. 철강 사업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동모터는 그 매출액이 924억인데 작년에는 이제 쿼터별로 흑자를 냈지만 올해 그 1분기에는 4.5억 적자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흑자가 났습니다. 43억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동모터는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제 LNG 사업을 보시면 LNG 사업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 가격 지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얀마 4단계 개발에 들어갔고요. 호주는 광산을 추가로 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신규 탐사를 계속 가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속 이렇게 투자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많은 가스를 나오고 원유를 팔고 국내로 도입하고 따라서 2차, 3차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인천 LNG 복합발전이 앞으로 계속 3호기에서 9호기까지 이제 3.4기가와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계속 그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동모터 사업도 30년도까지 계속 계획이 세워 있어요. 올해 멕시코 공장 세웠고 폴란드 공장 25년도에 가동하고 이 공장 27년도에 가동하고 인도네시아는 30년도까지 가동하면 이 구동모터도 결국은 전기차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간 전기차는 저탄소를 위해서라도 개선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어떤 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올해 1분기에 2,634억인데 지금 에너지가 작년 보세요. 23년 1분기에는 철강 매출이 더 많았어요. 영업이익이 더 많았어요. 1,487억. 근데 지금은 철강 에너지
하고 철강하고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철강 영업이익은 1268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에너지 쪽에서 영업이익이 1391억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포스코인터의 에너지 사업의 실적과 매출은 더 가시화되고, 그게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 부분 더 시장에서 관심성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반적인 기본 가치, 상장 가치 흐름을 좀 얕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투자의 마음입니다.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는 게 아니라 겨울에 사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나의 투자 패턴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사는 투자는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철학이 없으면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인 같은 회사는 투자 철학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항상 기본적 분석 중시하고 이슈 분석 중시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시합니다. 제가 아무튼 한국경제TV 기자로 그다음에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고요. 또 정책 분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오늘의 유망주 와우페이퍼 치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카페에는 여러 가지 그날그날 투자 전략과 이슈와 또는 증권사 리포터 등등도 좀 압축해서 정리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내용을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패스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늦게 출발한 유튜버고 유튜버를 늦게 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적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